오늘 증시 토크 조금 독특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수한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에 코수염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증시의 이벤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오늘 단 23라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하죠. 생성형 AI. 이게 뭐 한국판 챗 GPT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 이슈를 딱 보다 보니까 요 재료가 떠오르더라고요. D-Day가 명확하고, 그리고 H-Hour, 어떤 정확한 시간, 발표 시간이 명확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D-Day나 H-Hour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재료가 소멸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중에서 재료 매매, 이벤트 매매, 이 관점으로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증시 토크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오늘 네이버에서 클로바죠? 클로바. 계속 헷갈려요.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오늘 8월 24일 오전 10시라는 D-Day도 명확하고 H-Hour도 명확한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8월 24일 오전 10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지난달에 제법 많이 유입이 됐죠. 8월 달에 잠시 좀 소강 국면이 있긴 했지만 7, 8월 보게 되면 어쨌거나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전 10시에 단 23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이퍼글로벌 X를 발표를 하고 공식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기능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에는 가지 못했지만 오전 10시 전후로 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이런 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전에 한 달여 동안 관련한 이슈로 해서 주가가 선 반영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D-Day 그리고 H-Hour 10시 직전에 그 재료의 소멸을 노리고 매물 출회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 공지 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절대 네이버에 대한 매매 의견 아닙니다. 이벤트 효과, 증시 이벤트 효과가 경향성은 강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퍼클로버 X가 오픈이 됐는데 이게 충격적이야. 우와, 이거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겠구나. 그러면 예상외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 밤에 지난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충격적이다 하면은 오히려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벤트 효과가 시장 기대치 정도 혹은 그 이하다 그러면 재료가 순식간에 그 발표 시점에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장 초반의 기대감에 상승세를 일정 부분 보이다가 10시 직전, 대략 이제 행사가 진행되기 20분 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슬금슬금 내려가면서 한 1시간 가까이 주가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종가까지의 주가 흐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컨퍼런스 시작 10시 직전부터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비단
그 네이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증시 이벤트가 있는, 특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디데이와 H아워가 명확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죠. 예. 투자자분들 중에 이러한 이벤트를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투자론에서는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정보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라는 그 수준을 분석을 해서 약형 효율적 시장, 중강형 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누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로는 더 이상 수익을 만들 수 없다. 예, 시장 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약형 효율적 시장. 이건 아주 예전, 예, 옛날 증시가 그랬고요. 강형 효율적 시장은 미래 정보를 가지고도 시장 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강형 효율적 시장. 그리고 요 중간 정도, 예, 현재 발표된 정보로는 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중강형 효율적 시장인데, 한국 증시는 중강형 효율적 시장, 예, 요 정도 수준인 것으로 여러 논문들 같은 경우 보다 보면, 예, 그렇게들 이제 많이 분석들 되어 있습니다. 즉, 디데이와 H아워가 명확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점, 시점에 이슈가 발표되거나, 예, 시작이 됐다 한다면 그 이전에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시장 초과 수익률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벤트 시점부터 해서는 기대치가 종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7년 당시 유력 대선 후보에 관련한, 예, 테마주, 그때 당시에 건설사들 제법 큰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예, 유난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대선 직전까지, 예, 관련한, 예, 대선 후보 누군지 아시죠? 예, 예, 그분의 영향으로, 예, 주가가 크게 12월 초까지 올라갔다가 대선 직전 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그리고 진짜 이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은 대선 전날까지도 주가가 상승했었어요. 하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이전의 기세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벤트 효과가 종료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단기 이슈를 노리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기 이슈 같은 경우 디데이가 명확하거나 H아워가 명확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 종목을 디데이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고요. 디데이나 H아워가 되면, 예, 팔아야 됩니다. 예, 단기 이슈로 들어갔다. 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는 그 디데이 혹은 H아워 때 매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학습하고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진화했기 때문에 요 기점보다 좀 빨리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직전, 디데이 또는 H아워 직전, 그보다 조금 빨리 엑시트하는 것이, 예, 수익을 확정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회사 일이 바빴어요 등등 해서, 예, 디데이 또는 H아워에 못 파는 분들이 그 이전에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딱 지나고 봤는데 뭐가 발표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매가리가 없어지면, 예, 이게 손실난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이 손실난 상태의 종목을 계속 들고 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단기로 들어왔는데, 장기 투자자가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슈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D-Day와 H아워가 딱 발생하는 그 기점부터 해서 재료가 소멸된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예, 이게 또 행동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발표되는데 충격적이었다, 엄청나다, 그럴 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내일이에요. 8월 25일. 어유 벌써 8월 25일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유튜브 라이브로 123차 정기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예,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 저녁에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